직업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가씨 때부터 일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오래 버틴 직장이라 지금은 팀장직함을 달았어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가정생활이 더 힘들었어요. 물론 저보다 한참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 앞에서 힘드니 어쩌니 하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답니다. 보통 시댁이랑 갈등이 있다고 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부터 떠올릴 거예요. 저 역시 그 두 사람이 인생살이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앞일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탓에 남편 버릇은 제대로 고칠 수 있었어요. 남편 꼬랑지를 한 건 내리게 한 것만 생각해도 나름 고마운 점이 있지만 속에서 난 천불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네요. 문제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땐 경황도 없고 다른데 정신이 빠져 있어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은근히 속으로 자격지심에 제 동생이랑 시누이를 비교하며 동생을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처음 인사드리면서 당연히 호구조사부터 하셨는데 제 동생에 대해 듣더니 시어머니가 은근히 동생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회사 이름은 뭔가? 연봉은 괜찮은 수준인지 물어도 될까? 양친 부모는 뭐라고 계시는가? 형제는 몇이지? 시어머니는 궁금한 걸 한 번에 쏟아냈어요. 이건 예비 시어머니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네, 회사가 크진 않지만 직원 500명 규모의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 못지않은 편이고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도 가질 계획이에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형제는 제가 맞이고요.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여동생이 있다고? 우리 애랑 나이대가 비슷하겠구나. 동생은 몇 살이지? 일은 하고 있나? 라고 물으셔서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죠. 사실 여동생이 외모나 몸매나 성격이나 직업이나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동생에 대해 물으면 항상 자랑스럽게 대답했고 이날도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제 동생은 올해 27살이고요.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승무원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대학 졸업하고 알아서 면접 보고 합격해서 지금 3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견례 할 때 동생 보시면 저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었고 표정도 뭔가 탐탁지 않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한 건지 왜 저러시는 건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 할 때 시어머니가 왜 입을 삐죽거렸는지 알게 됐어요. 상견례 할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모두 나왔고 친정에서도 역시 친정 부모님이랑 제 동생까지 나와서 같이 인사했는데요. 그때 제대로 알고 보니 시누이랑 제 여동생이 동갑이었어요. 시누이는 얼굴도 그 정도면 예쁘장하고 키는 평균 정도는 됐는데 얘기하는 걸 대충 들어보니 아직 백수더라고요. 요즘에는 취직하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20대니까 천천히 찾으면 되잖아요. 저는 시누이가 백수라고 해도 별로 거리낄 게 없었어요. 시누이랑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참 친정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애도 전에 스튜디오스인가 해볼까 싶어 알아봤는데 영 아니다 싶어서 관뒀어요. 얼굴이나 키나 몸매나 빠지는 건 없는데 인식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이 우습게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추근덕거린다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충 외국어 배우고 취직해서 속된 말로 취직하려고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깨끗한 데서 일했으면 했거든요. 사돈 처녀 보니 우리 애 정도면 무난하게 아무데나 골라서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평범한 사무직이 낫겠다 싶어요. 라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초면에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는데 그 당시에도 이건 뭐지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친정 식구들을 쳐다봤어요. 다들 저랑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걸 보니 역시 선을 넘은 발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어찌어찌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됐지만 저는 그날 저녁에 속된 말로 개거품을 물고 남편한테 따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돈대 집안 사람 직업을 비하해? 뭐? 취직하려고 일하는 게 승무원이라고? 우리 애는 깨끗한 데 보내고 싶다고? 그리고 내 동생 보고 니네 집 딸이 무난하게 취직했을 거라고? 항공사 취업이 장난이야? 경쟁률 모르신데 남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니네 집 걔는 막말로 여태 취직도 못하고 뭐 한 건데 진심 결혼 물러야 하나 고민 중이야 라고 다다다다 대답할 틈도 없이 엄청 뭐라고 했었죠. 나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 내 동생이 솔직히 학벌도 그냥 그렇고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노니까 답답하신가 봐. 원래 승무원 준비 열심히 했었는데 계속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괜히 비교되고 위축돼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처지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중간에서 엄마 이상한 소리 하면 잘 중재할 테니까 결혼 무른다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제 말에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고 그땐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저도 당시에 남편이 너무 좋았고 결혼을 무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도 계속 시어머니는 내 딸이 얼굴도 예쁘고 키도 평균치라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 주변에서는 누구든 다 좋아하더라. 사돈 처녀도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하긴 한데 크게 주목할 만한 뭔가는 없는 것 같아. 저번에 보니 성격도 조용하던데 요즘은 활발해야 사회생활할 때도 먹힌다더라. 승무원이면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은근히 제 동생을 시누이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내 딸이 요새 유튜브 시작한다 하는데 이거 대박 나면 승무원보다 훨씬 잘 번다더라. 시집가도 평생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사돈 처녀는 아직 결혼 생각 없대. 승무원이 평생 직장도 아니고 좋은 남자 잘 골라 시집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등 너무 과한 오지랖을 선사했어요. 그때마다 속으로 과한 오지랖은 사절입니다. 본인 딸 뒷바라지나 잘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대놓고 화내기엔 어려우니 적당히 네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름 중간에서 그만 좀 하라며 저 대신 화내주기도 했고 괜히 자격지심에 저러겠거니 하고 무시했어요. 사실 제 결혼식 날 시댁 하객들도 제 동생 보고 어머 너무 이쁘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 집 딸들은 다 이쁘네. 딸 둘인 집이죠? 여기가 동생? 이쪽만 결혼하면 이 집 부모님들은 걱정할 게 없겠다. 라며 관심을 보였고 친정엄마는 신나게 동생 자랑을 하셨어요. 얘가 막내딸이에요. 오늘 결혼하는 건 첫째. 얘는 승무원으로 일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얼굴도 예쁘고 키도 커서 모델 시키려고 했는데 알아서 공부하더니 항공사에 취직하는 거 있죠. 얘도 직업이 탄탄하니 누굴 만나도 잘 만날 거예요. 친정엄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동생 칭찬을 하셨어요. 그에 반해 시누이는 자기 친구들 빼고는 아는 사람도 없어 멀뚱히 있었고요. 아마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더 발작한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어디 가든 주목받는데 신우이는 크게 주목받을 만한 외모는 아니었으니까요. 뭐 어찌됐든 그냥저냥 잘 넘어간 채 결혼식도 잘 올렸고 남편이랑 저는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고 그러다 아이가 생겨서 아이도 낳고 서로 일도 바쁘게 하며 지냈죠. 근데 제 동생이 30대쯤부터 느낌상 뭔가 연애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집에 인사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워낙 신중하고 입이 무거워 저한테도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만큼 매의 눈으로 고르고 고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나보기도 전에 신뢰가 갔죠. 역시 상견례 할 때 제대로 보니 인물도 좋고 같은 항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키도 크고 학벌도 괜찮았어요. 매부는 지상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안정적이기도 했고요. 근데 상견례하고 남편이 시댁에 얘기를 했던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매부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너무 가지시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사돈처녀 이제 결혼한다며? 이제는 사돈처녀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래, 남편 될 사람이 항공사에 근무한다고? 인물은 어때? 연봉은 어때? 나이는 몇이라고 하든? 안 그래도 사돈처녀 나이도 결혼하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면 좋지 뭐. 라며 시모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짜증이 확 밀려와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버렸어요. 어머니, 신우이랑 제 동생이랑 동갑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만나는 사람도 없는 아가씨가 더 늦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항공사 근무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연예인 같아요. 지상직이라 안정적이고요. 동생보다 2살 어려서 딱 보기 좋더라고요. 아가씨도 이제 30 넘었는데 빨리 직장 구해서 시집 가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 나이에 아직도 변변한 직장도 없는 거 사회에서는 이해 못 해줘요. 일단 취직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막 질러버렸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날뛰면서 너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니? 네 신우 잘못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지 그래. 구슬하지 그래. 너는 좀 손윗 사람이 돼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 나 참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애 엄마가 돼서 입 그렇게 험하게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 낳고 좋은 말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시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바른 말 했다고 막말을 하시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해요. 제가 아가씨보다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가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죠. 그래도 제가 좋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지 듣지를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못돼 먹은 줄 알았으면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됐는데 됐다. 더 할 말 없다. 끊자. 라며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어요. 사실 더 얘기했으면 저도 성질 못 이기고 입에서 불을 뿜었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로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신우이보다 동생이 먼저 자리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거 생각하니 은근히 통쾌하기도 했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 동생이 시집 가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신우이 결혼을 시키려고 난리였어요. 시집도 뭐가 있어야 가지. 요즘 세상이 무일푼으로 어떻게 가나요? 요새는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반반씩 돈 내는 세상인데 졸부든 가쁘든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려면 받쳐주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없는 신우라 옆에서 보기 너무 딱했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바른 말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게 뻔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든 자기가 겪어서 깨달아야 하니까요. 근데 제가 또 짜증났던 건 제 동생 결혼식 때 신우가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꾸민 채로 나타난 거예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신경 써서 오셨던지
둘 다 연예인 다니는 샵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메이크업 받고 옷도 빌려서 입고 온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전혀 못 보던 차림이었거든요. 그 꼴을 보니 속으로 너 왜 그러고 사니? 아니 니네 집안은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신우이는 저를 보고 해맑게 언니 저 오늘 어때요? 하객으로 오는 거라 일부러 신경 쓰고 왔는데 괜찮아요? 아까 신부랑은 인사하고 왔어요. 부부가 다 항공사 다니니까 하객들도 항공사 직원이 많겠죠? 기왕 예쁘게 꾸미고 온 거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말 들어보니 하객들끼리 사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딱 감이 왔어요. 오라 이게 보아하니 자기도 스튜어드나 지상직 직원이나 기장이나 뭐 그런 사람 하나 잘 건져서 시집가려고 빡세게 꾸미고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 너무 이쁜데요. 제 동생 결혼식에 예쁘게 하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너무 예쁜데? 혼주인 저보다 더 신경 쓰셨네요. 저도 샵 가서 메이크업 받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가씨가 신부라고 해도 되겠어요. 어머니도 너무 예쁘시고 두 분이서 오늘 제일 빛나네요. 저는 그저 사회생활 할 때 쓰는 가면을 꺼내들고 신우이랑 시어머니한테 립 서비스를 선사했어요.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면서 헛된 기대를 품고 왔을 텐데 말이라도 예쁘게 해줘야 덜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신우이는 동생 결혼식장에서 연애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뒤부터는 저를 다른 방향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얘 새아가야, 네 회사에 우리 애 들어갈 자리 없을까? 애가 그래도 알바는 꾸준히 해서 일머리는 있는데 사무직 경험도 있으니까 어디 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누구든 잘 되면 좋지 않니? 너도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이상 신우이 취직 좀 되게 도와줘봐라. 굳이 저한테 자꾸 우리 애 좀 제가 다니는 회사에 꽂아달라느니 주변에 일자리 좀 소개해달라느니 하며 성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이의 일자리를 전생부터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했죠. 저는 차마 대놓고 거절하지 못했고 적당히 대답하며 안심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볼게요. 근데 요즘 워낙 불경기라 단순 알바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나 거래처나 다 알아볼 테니까 아범한테도 한번 부탁해보세요. 여럿이 찾아보면 더 빨리 취직할 수 있겠죠. 저는 그때도 제 일하랴 애들 돌보랴 집안일하냐 바빠서 제 코가 석자였어요. 남편이 육아나 집안일을 같이 하긴 했어도 엄마 손이 더 많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바쁜데 신우이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적당히 대꾸하고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 일자리 꼭 알아봐줘야 돼. 애가 잘 돼야 너희한테도 득이 되지.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도움될지 모르잖니. 그러니 좀 신경 좀 써줘라. 시어머니는 거듭 저에게 부탁했고 저는 계속 알았다고 대답만 한 채 진짜 신우이의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신우이는 제가 지켜봤을 때 뭐만 하면 그만 관두고 자기가 손해보는 건 죽도록 싫어했거든요. 그러니 섣불리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신우이가 빨리 직장이라도 잡았으면 했지만 괜히 아는 데다 추천했다가 제 평판도 깎일 것 같아 일부러 몸을 사렸어요. 저한테서 계속 아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우리 애 일자리 알아본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야. 진짜 알아보고 있는 거 맞아? 지인작의 자리가 났을 거 아니야. 너 일부러 안 알아보는 거 아니니? 아범도 알아본다더니 소식도 없고 한 가족인데 귀찮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명심해야 돼. 그렇게 시어머니의 성화도 조금씩 잦아들 무렵
갑자기 신우이가 취직했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저 취직했어요. 여기 경기권인데도 일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알아보니까 딱 저한테 맞는 데가 나오는 거 있죠. 회사도 강남에 있고 오래 운영된 곳이라 꾸준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직장이라고 하면 다들 괜찮게 보겠죠. 저 안 그래도 서울 올라가는 길인데 가서 뵐게요. 라며 뜬금없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 구한 것까진 좋은데 집에 오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그것도 미리 연락도 않고 오는 거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도 신우이가 자기 힘으로 취직한 거라 기특한 마음도 들었고 맛있는 거나 사줘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여보, 아가씨가 오늘 집에 온다고 갑자기 연락했던데 알고 있었어? 몇 시쯤 오는지도 알아? 시간 맞춰서 퇴근하게. 그래도 혼자 힘으로 취직한 건데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지 않겠어? 제가 물어보자 남편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아, 걔 7시쯤 온다고 하던데. 안 그래도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어. 어쨌든 잘된 일이지 뭐. 어디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치킨에 맥주로 때우자. 걔 치킨 좋아하잖아. 간단하게 캔맥주 마시고 끝내자. 남편 말을 듣고 저는 얼른 친정에 연락해 애들을 하루 재워달라고 했어요. 남편이나 신우이나 술을 좋아해서 만나기만 하면 술부터 찾으니 애들한테 그 꼴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마시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애들은 조용히 친정 가 있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는 신우이가 올 시간에 맞춰 퇴근했고 집안일을 좀 하고 있다 보니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왔구나 싶어 얼른 뛰어가 보니 남편이랑 신우가 들어오는데 신우이 손에는 커다란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남편 손에도 큼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뭐야, 둘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웬 캐리어랑 짐가방이에요? 자취방 구했어요? 아니면 친구 집 가려고요? 입사 전에 시간이 있어서 여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 가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아무튼 들어와요. 맛있는 거 시켜줄게요. 아가씨, 치킨 좋아하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캔맥주 사왔으니까 치킨 시켜서 많이 먹어요. 모자라면 족발이나 다른 것도 더 시켜줄게요.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신우는 폴짝 집 안으로 들어왔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빠한테 별말 못 들었나 봐요. 저 이제